작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상속 관련 소송 몇 건일까요? 무려 1만 2천 건이 넘습니다. 그중 85%가 바로 형제자매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평생 연락도 끊기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문제는 이게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수십 년간 쌓인 감정, 말하지 못한 섭섭함, 그리고 부모님이 명확하게 정리해두지 않은 애매한 약속들이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죠. 오늘은 법원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가정을 지키는 상속 준비 3단계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표면은 재산, 본질은 관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은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상속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상속 분쟁의 60% 이상이 5억 원 미만의 재산에서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 갈등의 핵심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의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왜 항상 오빠만 편들었을까? 나는 20년 동안 부모님 모시면서 희생했는데 형제들은 명절에도 안 왔잖아. 나만 대학 등록금 지원 못 받았는데 상속마저 똑같이 나눈다고? 이런 말 속에는 단순히 돈 계산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상처와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상속 분쟁이 터지는 3가지 결정적 순간. 첫 번째, 부모님이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을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 죽고 나면 애들끼리 알아서 잘 나누겠지. 굳이 내가 지금 말할 필요 있나? 나중에 애들이 공평하게 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무도 불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는 각자 기억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이 땅은 내 거라고 말씀하셨어. 어머니가 나한테 통장 관리 맡기셨으니까 내 몫이 더 많아야 해. 그건 형제들 몰래 받은 거잖아. 그건 특별 상속분이야. 말씀만 하시고 서류로 남기지 않으면 그 말은 사후에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논쟁거리가 됩니다. 두 번째, 기여도와 법적 권리가 충돌할 때.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막내의 딸이 부모님을 10년간 모시며 병원비도 대고 간병도 도맡았습니다. 언니 오빠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오지 않았죠. 그런데 막상 상속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모든 자녀가 동일한 지분을 갖습니다. 3남매면 13씩 나눠 갖는 게 원칙입니다. 이때 막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몸 바쳐 부모님 모셨는데 손 하나 안 댄 사람들이랑 똑같이 나눠? 반대로 형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고 법적으로는 우리도 똑같은 자식이잖아. 억울함과 당당함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재산을 사랑의 척도로 착각할 때. 어떤 자녀들은 상속을 부모님의 마지막 사랑 표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받으면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 거야. 내가 덜 받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식이었던 거야. 이렇게 되면 상속은 재산 분배가 아니라 감정 전쟁이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문제로 변질되는 겁니다. 결론, 상속은 법률 감정 두 바퀴로 굴러간다. 그래서 상속을 잘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법률 서류만 갖추는 게 아닙니다. 법적 절차, 가족 간 소통, 이 두 가지가 함께 준비되어야 진짜 평화로운 상속이 가능합니다.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감정이 남고 감정만 달래려고 하면 나중에 법적 공방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법정까지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효도한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 60대 막내 아들 김 씨는 10년간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병원비만 5천만 원 이상 들어갔고 간병인 비용도 본인이 댔습니다. 형과 누나는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시작됐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하나 시세 6억 원. 법적으로는 3남매가 각각 2억 원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김 씨가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들인 병원비, 간병비, 시간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모 봉양은 자식의 기본 도리라는 이유로 특별히 증명 가능한 경제적 기여가 없으면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방 포인트,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이체 내역, 간병일지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부모님이 생전에 이 아이가 나를 돌봐줬으니 더 주고 싶다는 내용을 유언장에 명시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장남 우대는 이제 법에 없다. 70대 아버지는 평생 큰아들이 집안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 대부분을
장남에게 물려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민법에는 장남 우대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자녀는 동일한 상속 지분을 갖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유언장 없이 장남에게만 재산을 넘기려고 하면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습니다. 예방 포인트. 장남에게 더 주고 싶다면 반드시 유언장으로 명시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최소한의 유류분은 보장해야 합니다. 아니면 생전에 증여 방식으로 미리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말로만 한 약속은 휴지조각. 어머니가 둘째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가져라. 내가 나랑 오래 살았으니까. 딸은 안심하고 그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명의는 여전히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자 오빠가 나타나 법대로 나누자고 주장합니다. 둘째 딸이 엄마가 나한테 준다고 했어라고 말해도 서류가 없으니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방 포인트.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자필로 메모하고 날짜를 적어두거나 가능하면 녹음이라도 남겨두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사례 사망 직전 통장이 텅텅 비었다. 아버지가 암투병 중일 때 큰딸이 간병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망 후 통장을 확인해보니 2억 원이 있던 예금이 몇 천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언니를 추궁하자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비 쓰라고 주신 거야. 하지만 실제 병원비는 3천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의 행방이 불분명했습니다. 결국 동생들이 횡령 혐의로 소송을 걸었고 언니는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했다고 맞서며 가족이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예방 포인트. 간병을 맡는 사람이 부모님 통장을 관리할 때는 모든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형제들과 공유하세요. 큰돈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다른 가족에게 알리고 증여라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례 몰랐던 형제가 나타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를 하던 중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만났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DNA 검사로 친자 관계를 증명하며 상속 지분을 요구한 겁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혼외 자녀도 동일한 상속 권리를 갖습니다. 기존 가족들은 충격에 빠지고 재산은 다시 나눠져야 합니다. 예방 포인트. 이런 경우는 예방이 어렵지만 재혼 가정이거나 복잡한 가족 관계가 있다면 미리 유언장으로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가정법원에서 매일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상속 분쟁 가능성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하기. 난이도 효과.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 하는 유언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유언장 작성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자필 유언장. 본인이 직접 손으로 전체 내용을 작성. 날짜와 이름을 명확히 기재하고 도장 또는 서명. 비용 영원단, 검인 절차 필요. 2. 공증 유언장. 공증사무소에서 변호사 입회 하에 작성. 법적 효력이 가장 강력하고 분쟁 가능성 최소화. 비용 1030만원 소요시간 12시간. 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명확하게 표현. 부동산은 지번까지 정확히 기재. 예금은 은행명과 계좌번호 명시. 유언 집행자 지정 변호사, 신뢰하는 친구 등. 주의사항.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세요. 너는 불효자니까 안 준다 같은 표현은 법적 분쟁 유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지분은 보장해야 합니다. 작성 후 가족에게 존재 여부는 알려두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략 생전증여로 미리 분산하기. 난이도 효과. 사후 상속보다 생전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생전증여가 좋을까? 세금 절감 효과. 증여세는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됩니다. 부모 자녀 10년간 5천만원 공제, 조부모 손자녀 10년간 5천만원 공제. 예를 들어 자녀 2명에게 10년마다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면 20년간 총 2억 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 효과. 부모가 살아계실 때 직접 나눠주면 자녀들이 불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거니까라는 명분이 생깁니다. 생전 증여 실전 전략. 부동산보다는 현금 증여가 관리하기 쉽습니다. 증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도 빠짐없이 하세요. 조급하게 한 번에 주지 말고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세요.
주의사항.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세무사 상담을 받아 절세 플랜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 가족 회의로 감정까지 정리하기. 난이도 효과. 가장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적 서류를 다 갖춰도 감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가족 관계는 금이 갑니다. 효과적인 상속 가족 회의 방법. 1단계 투명한 재산 공개. 부동산, 예금, 보험, 빚까지 모든 재산 현황을 공개합니다. 숨기는 게 있으면 나중에 더 큰 불신을 만듭니다. 2단계 부모의 의사 명확히 전달. 나는 이런 기준으로 나누고 싶다. 막내가 나를 모셨으니 조금 더 주고 싶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고 싶다. 부모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자녀들이 수긍하기 쉽습니다. 3단계 자녀들의 감정 표현 시간. 나는 사실 이런 부분이 억울했어. 형은 항상 더 받았잖아. 이런 말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드세요. 쌓인 감정을 풀지 않으면 상속돼 폭발합니다. 4단계 합의 내용 문서화. 회의 내용을 메모로 남기고 가능하면 녹음도 하세요. 나중에 그때 그런 말 안 했어라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 결정은 자필 서명까지 받아두면 더 좋습니다. 가족회의 성공 포인트. 명절이나 큰 행사 때보다는 평소 조용한 날을 택하세요. 술자리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제3자 변호사, 세무사, 신뢰하는 친척과 참여하면 감정 대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번 나눠서 대화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누군가 감정이 격해지면 그날은 중단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모이세요. 마무리 엔드 행동 유도 80만 840.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 분쟁은 돈 때문이 아니라 감정과 소통 부족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1.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 마이너스 형제 싸움의 70%를 예방합니다. 2. 생전증여로 세금 절감 분쟁 예방 마이너스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세요. 3. 가족 회의로 감정까지 정리 마이너스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부모님 재산 현황 파악하기 대화 시작. 가까운 공증사무소 찾아보기 유언장 준비. 이 영상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기 대화의 물꼬 트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미리 준비하면 가족이고 준비 안 하면 법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가족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유언장 작성 실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알림 설정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